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헌법재판소가 의원들의 을 움직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구 최소 인원수와 최대 인원수의 비율을 기존의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은 표의 등가성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구 10만 명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것과 인구 30만 명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경우를 볼 때 인구 10만 명의 지역구 유권자가 30만 명의 지역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고치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선거구로 조정하게 되면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최소 인구가 13만 명, 최대 인구는 27만 명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13만 명이 안 되는 지역구는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의 판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숫자 조정, 더 나아가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밥그릇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 바로 국회의원들이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하세요,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불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네. 다음 주 11월 처음 월요일,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오랜만에 저 교수님 전공 영역인데요. 게리맨더링. 예. 네. 오늘 이게 제일 뜨거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용어 자체는 좀 어렵죠. 예. 많이 이제 듣던 건데. 게리가 한 거 아니에요, 게리가. 네. 게리가 이 19세기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예. 이 게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조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와서 도마뱀처럼 생겼다. 그래서 기자가 이걸 이제 도마뱀이라는 셀러맨더, 이걸 합쳐서 게리맨더링, 이런 이제 신조어가 당시에 만들어진 건데요. 맞습니다. 한 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의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이리저리 굉장히 좀 이상하게 조정해서 어거지로 만들어진 선거구의 모양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 계엄폭탄의 잠재력이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어제 헌재발 선거구 재획정, 조정 폭탄이 터지면서 국회가 매우 술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사실은 계속해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거 신경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예전에는 4대1이었었어요. 초기엔 4대1로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3대1로 바뀌고 이게 지금 다시 2대1로 바뀌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2대1이 되는 것도 우리는 어제 깜짝 이게 무슨 얘기야. 새로운 것 같지만 헌재는 사실 2대1로 가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3대1 현행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차후에 언젠가는 이건 1대1이 되는 게 정상인 것이죠. 언젠가는 그래야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주목할 부분은 헌재 이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이제 다수가 이거 헌법 불합치다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확정 선고가 된 겁니다만 3명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투표 가치의 등가성,
평등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유지돼야 된다. 도농 간의 갈등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한 60개가 넘죠. 60개 넘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요. 지금 어제 계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총인구를 선거구 246개로 나누면 평균이 한 20만 8천 명이 한 지역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구 가장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구도 27만 8천 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적은 지역구는 14만 9천 명을 넘어서는 안 되는 형태로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37개. 하한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 25개.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2개의 지역구가 조정돼야 되는데요. 상한을 초과했다는 건 뭐냐면 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석이 늘어나는 거고요. 하한 밑이라는 것은 합구해야 되는 겁니다. 분구는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 의석이 늘어나는. 예. 근데 합구는 아주 치열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체로 분구되는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도시,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이제 합구해야 되는 지역은 이 농촌 지역을,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시골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말이니까 지금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거 두고 아마 올해 연말 국회가 아주 복잡한 셈법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이제 300명 딱 가지고서 계산을 네. 하니까 13만 9천 명이 그렇죠. 되고 이게 이제 27만 명이 되는 맞습니다. 것이 인구수, 이 지역구 수를 딱, 아니 지역구가 아니라 국회의원수를 의석이죠. 딱, 의석수를 딱 300명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사실은 10만 원 기준으로 해도 되고 30만 원 기준으로 해도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석이 주느냐 느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네. 1대 3이니까 최하가 10만, 최대가 30만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대표성. 근데 지금 사실 추세가 지역 대표성이냐 직능 대표성이냐 때 지금 직능 그렇죠. 대표성이거든요. 변화돼 가고 근데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직능 대표성을 무조건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네. 비례대표가 직능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비례대표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직능 대표가 뭐 예를 들면 예. 직능의 범위를 좀 우리가 광의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여성 대표도 있고 청년 대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이제 직능 대표를 포함시키긴 그렇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장인의 이익도 예. 집어넣어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돼 왔는데 예. 또 직능이라는 것도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헌에 대한 문제가 시대 변화를 이 30년 전 헌법이 못 닦고 있으니 바꿔야 개헌 된다라는 언급도 거였는데 이어질 거고. 이제는 헌재발 이 선거구 재획정도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다시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참에 지금 의석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게 있어서 여당의 어제 반응은 국민들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야당은 지역구도 네 지금 이제 부산 쪽 지역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야당은 이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중대구 선거제. 그리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이런 거 다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1년여 시간 동안 손볼 수 있는 거 다 손봐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예. 속셈은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이 22석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300석을 전제로 했을 때 네. 지금 경북은 5석이 줄어듭니다. 경남은 2석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남북은 각각 2석씩 줄어서 4석이 빠지게 근데 되고요. 원래 호남은 의석이 작거든요. 맞습니다. 예. 영호남은 줄어들고 예. 충청과 수도권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영향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선거 거예요. 판도가 호남은 가뜩이나 전혀 의석수가 달라질 수 적은데 여기에서 의석수가 더 줄어버리면 맞습니다. 아 진짜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표면적으로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시대 변화에 또 맞춰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예. 이 지금 이 의원들의 네. 속셈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만일 거죠. 지역 대표성을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인구수로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무진장 지역이 있어요. 네. 무진한 그 장수. 네, 네. 근데 거기는요 합구를 더 해야 돼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도 세개군인데 그렇죠.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선거운동 하는 사람은 지금도 상건도 네. 산 넘고 물 건널 텐데 과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발달했는지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지금 따질 때냐 하는 맞습니다.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지역 대표성만 생각할 땐 오늘 뭐 다른 소식도 있나요? 다른 소식 많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 지난 수요일 대통령 시정연설 후에 여야
3자 회동했던 것 결과에 따른다면 그 약속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까지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법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예. 야당이나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 유가족 이 특별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예. 사실 전혀 지금까지 뭐 며칠 동안 나온 소식이 없었거든요. 예. 이 최소한 이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은 해경과 소방청은 해체한다. 근데 야당은 소방청은 존치해야 된다. 이제 예. 이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 타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국회가 지금 처리할 게 많습니다. 예. 또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 어떻게 되든지 통과시키겠다. 예. 이런 입장이 또 합의됐고 정의화 국회의장 어제 이거 재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예산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예산위 개수보다도 지금 이 저 선거구 재획정 이거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것 같고요. 또 어제 중요한 뉴스 하나가 헌법 이 저 불합치 판정 때문에 다 묻혔는데 이 군 가혹행위 사건이요. 예. 이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예. 범인 이모 병장 등 선고가 나왔는데 이모 병장이 45년형이 이제 선고가 그렇죠. 됐습니다. 예. 구형이 아니고 이건 선고고요. 이 지금 26살 청년인데요. 만기로 출소하면 이제 71살 노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정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5년형의 근거는 뭐냐? 어제 궁금해들 하셨거든요. 예. 상해치사죄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인데요. 유기징역이 최장 30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경합범으로 예. 이 15년 그 절반을 더 가중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꽉 채워서 45년이 된 거고요. 예. 다만 살인죄에서 예. 미필적 고의는 좀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살인죄는 무죄지만 예. 이 선고 형량을 보면 사실은 살인 못지않게 그렇죠. 중대한 범죄를 예.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군과 이 예. 가해병사 모두 다 예. 항소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이용 씨의 지금도 기억 노래하시네요. 네. 이거 잊혀진 계절이죠. 예. 오늘 잊혀진 계절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저희는 좀 딴 거 해야죠. 참신하게. 그렇죠. 우린 약간 삐뚤어졌으니까. 오늘 서양 풍습은 할로윈데이입니다. 아. 오늘이 비도 내리는데 예. 원래 귀신 분장하고 집집마다 어린이가 돌면서 사탕 초콜릿 받아가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을 합친 크리스 말로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서태지의 신곡이죠. 예. 첫 가사가요. 예. 긴장해 다들.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죠. 그렇군요. 내 선거구 긴장해. 어떻게 되나. 어제 선곡도 아주 네. 좋았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 곡이었죠. 야,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쉐보레의 혜택. 스마트 최대 3년 무이자 또는 1% 초저리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 원 할인. 말리부 캡티브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부 모델 제외. 쉐보레 프라임 뉴스 이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 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방법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열쇠는 묻지도 않고 하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싸가지 없는 진보 청산론에 이어서요, 장인상을 당한 안철수 의원을 조문하면서 한 호남의 사위 발언, 요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연일 화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으로 알려진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연결해서 발언의 의미, 지금 현 전국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윤호중입니다. 예, 윤 의원님. 싸가지 없는 진보. 이거 원래 강준만 교수가 얘기한 건데, 정대철 고문도 싸가지 없는 진보라고 저한테,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이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네, 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 천안에, 그 광역의원 예. 연수에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하신 말씀인데요. 예.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좀 더 이제 좀 품위 있고 또 품격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이제 최근에 또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워낙 요즘 언론 환경이 좀 엄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야당이 집권을 하려면 좀 더 강한 좀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두꺼운 갑옷과 이 날카로운 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이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력도 많이 좀 갖춰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렇죠. 야당이 되자 이런 예. 의미죠. 네. 근데 진짜 우리 윤호중 의원께서도 생각할 때 진보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좀 있어요? 강준만 교수가 쓴 그 말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강준만 교수의 의미는 일테면 이 중도라고 하는 이제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 속하지 않는 이 분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중도적인 영역에 속한 분들은 뭐 보수나 진보나 이런 어떤 가치를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뭐라고 합니까? 톤 앤 매너라고 할까요? 이게 말하는 거라든가 평소의 행동거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저 사람들이 좀 듬직하다. 또는 이쪽이 좀 듬직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접근하려면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하던 그런 태도 그냥 편하게 막 좀 말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는 안 되겠다. 좀 더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중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왜 네네. 얼마 전에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명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명도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지금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새누리당도 네. 그러는 걸 보면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예? 또 그만큼 네. 이제 중도라든지 이런 쪽,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정치인으로 이제 취급해야 된다는 식의 워딩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거 보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냥 지금까지의 그 보수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 수구적이기보다는 다소 좀 중도로 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강준만 교수식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은 싸가지가 있는 것이냐? 또는 뭐 현 정권은 싸가지가 있냐 이런 식의 논쟁이 되면 또 뭐 복잡한 논쟁이 될 겁니다. 예, 뭐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준만 교수 주장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 어떤 그 싸가지만으로 그런 어떤 태도만으로 집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보수나 또 이런 중도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로부터도 기대를 사야 그래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명도 의원의 얘기에 윤호중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 그 부분에서 민명도 의원의 얘기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진보를 버리고 중도나 뭐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중도나 보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이 정치 세력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철수 의원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수까지 문재인 의원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이제 거기 가서 여기 와 보니까 진짜 안철수 의원이 호남의 사위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뭐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상가에 가서 슬픔에 잠긴 이 상주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당연히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위로의 의미가 물론 그런 건 있겠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냐면 우리 당이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의 어떤 계파 정치나 낡은 정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 정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모두 민주당에는 새로운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테면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한번 손잡고 이렇게 당을 새로운 정치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안철수 의원이 또 호남의 사위이니까 그렇게 호남을 또 잘 설득해서
우리 당을 바꿔나갈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혹 조금 담겨 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요, 지금 계파 정치 말씀하셔서 제가 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계파 정치, 이 계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친노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입니다. 당내에서 친노들 지금 이제 뭐 문희상 위원장도 범친노다. 예.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범친노다. 그러니까 이 비노 쪽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서슴없이 신당 창당과 분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어떻게, 왜 지금 보세요? 일테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노라는 규정은, 그러니까 이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친노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언론에 의해서 규정받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테면 좀 이렇게 강경하다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태도가 좀 뭐랄까 좀 나빴다든가 이러면 다 거기다가 친노다, 친노 강경파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80년에 이 연청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저도 사실 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창당하는데 같이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 기획조정실 기획위원 하셨죠 그때. 그죠? 기획위원하고 평민당.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님 때 청와대 근무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어떻든 나하고 좀 멀어 보인다라고 하면 친노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고 당내에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은 뭔가 좀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일 같은 걸 하면 다 친노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문재인 의원도 그 강연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 앞으로 친노 무슨 비노하는 이런 얘기를 아예 좀 없애버리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당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그 공천권 또 그런 이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것이 결국 이제 이 계파 정치를 낳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히려 그런 어떤 공천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당원이나 지지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 어떤 밑으로부터 이렇게 이 운영이 되는 그 당원이 주인이고 지지자가 함께하는 그런 세운 정당이 될 때 그럴 때 사실 계파가 싹트질 못하는 거죠. 그런 새 정치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대권 지지율 보면 말이에요. 본인은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40% 정도 되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의원보다도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현실 정치로부터 한 발 또는 서너 발 이렇게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 겪는 일테면 이제 비판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계신 거는 사실이죠. 그런 이제 이점도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자꾸 친박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선 제2의 안철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평할 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하는 건 아마 두 분 다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두 분 좋아라고 제가 여쭤본 거 아니니까. 안철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원래 따지고 본다면은 노무현 정권 때 유엔 사무총장으로 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 장관을 오래 하셨고. 그렇죠.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좀 배신감 같은 거 안 느끼세요?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전문 외교 관료신데요. 어느 정권에서 이 장관이 되고 또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꼭 어느 정권에 속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저 새정치연합에서 근데 그분도 청와대에 계셨어요. 하면 예. 뭐 저희는 대환영이죠. 그분도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반기문 장관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권 사람이다 관료 생활했다라기보다 약간 정치성은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청와대 근무도 예. 일테면 이 관료 생활 오래 관료 출신들 이게 전문 관료 분들이 또 파견 와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의원께서 네네 내년 전당대회 나오시는 거죠?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분명한 입장은요. 예. 내년 전당대회가 예. 당을 정말 그 환골탈퇴하고 그래서 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그 전당대회 또 그런 어떤 혁신 경쟁이 당 대표 후보들로부터 지도부에 입성하려고 하는 분들로 가운데서 예. 그런 어떤 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이 정말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예. 그야말로 이게 이 당을 새롭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당이 먼저 인정을 받고 예. 그 안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이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의원께서도 인권 변호사에다가 참 말씀도 잘하시는데 방송에도 좀 나오시고 그러시라 그러세요. 인터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네 그러셨습니까? 예. 아이고 앞으로는 저 자주 나가가지고. 그게 좋죠 저희로서.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아서 외국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항공 여객 수가 급증하면서 이 외국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 이진숙 하태훈 대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하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외국 항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는데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51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동기간 대비 24.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환급 거절, 그리고 운송 불이행과 지연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항공사에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7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 항공사는 7개이지만 국내 시행 중인 외국 항공사는 현재 74개로 절대적으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외국 항공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 환불 받기가 국내 항공사보다 더 어려운가요? 네, 항공법상 국내 항공사는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외국 항공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 항공사는 지사가 아닌 통판 대리점에서만 판매만 대행하고 있어 피해구제 권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피해구제 이거 받으려면 본사에 연락을 해야 된다. 그죠? 네네. 네. 그러면은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 영어 딸리는 사람은 돈도 못 돌려받는다. 이거 참 큰일이네. 네. 근데 외국 항공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게 가격이 싸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가격이 싸요? 국내 항공사도 좀 싸게 해주면 다 국내 항공사 이용할 텐데. 네. 외국 항공사는 워낙 취향 노선이 다양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서 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비스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국내 항공사하고 외국 항공사하고요. 국내 항공사는 한국법상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2012년부터 항공교통평가 서비스, 즉 안전성, 정시성, 피해구제성,
공항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가 실시되어 항공사 순위가 매겨지므로 예. 서비스 경쟁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자, 요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쨌든 저가 항공사나 외국 항공사, 저도 사실 뭐 동남아 갈 때 다른 외국 항공사 타고 간 적이 많거든요. 근데 만일 그 항공 예약 전에 조금 유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특별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구입 시 반드시 위약금을 꼭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갑작스런 항공 운항 일정 변경에 대하여 출발 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이 항공사 예약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유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또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보다 떨어지더라고요. 뭐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싸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데 싼 만큼의 위험 부담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팀의 하태훈 대리였습니다. 상반기 한국경제 주거문화 종합대상 세종시 최다 공급 브랜드 아파트 중흥 S클래스가 평택 소사벌 지구에 옵니다. 평택 3대 호재, KTX, 삼성반도체, 미군기지 이전 등 중소형 대단지 소사벌 지구 중흥 S클래스 11월 14일 오픈. 문의 655-3700.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남호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8시 15분부터 이어질 3부에서는요. 저희가 가을 개편 특집 대담으로 계속 꾸며지고 있죠. 오늘 그 마지막 순서인데요.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트러스트,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신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회과학에서 흔히 사회자본이라는 표현으로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이 정부 조직이 돌아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저에는 이 신뢰가 있다.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우리 사회의 신뢰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부분의 원인과 그럼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화갑 총재와 임명진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8시 15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